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지역 대형 아파트들은 2주일가량 단수가 됐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다시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서 녹물과 쇳가루가 섞여 나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봉저 수지 저수율 15%가 무너지며 이른바 75% 제한급수를 시작했던 지난 1일. 당시 강릉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봉저 수지 저수율 하락 속도를 늦춰 단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이 안 되던 물이 다시 공급이 됐을 때는 간 안에 있던 스케일이 떨어져서 적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단수 조치는 최후의 보루로 보고 하지만 오봉저 수지 저수율 10%선 붕괴가 다가오자 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단수를 시행했고 지난 20일부터 수돗물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강릉의 아파트. 최근 갑자기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샤워기 필터가 급작스럽게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필터를 계속 갈아서 쓰고 있는데 색깔이 계속 변하니까 아이들한테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이제 교체하면서 쓰고 있는 상태예요. 입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강릉 지역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단수됐다 수돗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뒤 필터 교체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빨리 변색이 되는 걸 보면서 약간 물이 수질이 조금 안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이제 샤워기 필터 같은 걸 이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 평소에 쓰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어진 지 10년 넘은 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아 낀 지 사나흘밖에 되지 않은 샤워 필터가 아예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최근 수돗물 공급이 재개된 강릉 지역 아파트에서 이처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민원이 접수된 가정에서 직접 필터를 수거해 정밀 검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 가정집에서 이제 스케일이 나온다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수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부의 문제인지는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그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필터를 빼거나 만지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내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가 삼척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의 삶을, 도시의 숨을이라는 주제로 나흘 동안 열립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버려진 선박 부품 공장이 거대한 도시재생 홍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의 도시 인천. 공장과 낡은 주택만 남아있던 마을은 이제 일자리 학교와 청년 창업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항구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의 고장 충청북도 음성구는 주민 공동체 중심의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빈집과 빈 건물은 주민 소통 장소로 변했고 정주 환경 개선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모텔과 여인숙 정도의 그런 시설밖에 없었는데 역말 플랫폼을 만듦으로 인해서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졌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도시 재생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도시 지역혁신 산업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박람회엔 전국 120여 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옛 도심의 변화하는 모습과 지역의 미래 발전상, 관련 산업 제품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모르는 동네라던가 새로운 도시들도 알게 되는데 이제 그 도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게 되니까 한번 가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 도시 재생, 도시 안전 등과 관련한 세미나와 논문 발표 같은 학술 행사도 열립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버려진 공장과 침체된 항구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켜 도시의 부활을 꿈꾸는 삼척 정라지구에서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이런 폐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되살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엔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와 삼척 국가문화유산 야행, 지역 밀착형 생활 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정선의 한 산간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사용을 놓고 주민 등 간 갈등이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정선군 예산으로 설치해준 물탱크는 3년째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정선군이 2천만 원가량 들여 정선읍 봉양 6리에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계곡물을 쓸 수 있게 만든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하지만 일대 9가구엔 그림의 떡입니다. 물탱크 설치를 허락했던 땅 주인이 공급관로 공사를 반대하고 물탱크도 잠근 겁니다. 가구당 130만 원을 내면 물을 준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갈라졌고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물탱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게 맞아서 다쳤고 경기도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네가 130만 원 내고 먹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이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싸우겠다. 상대 주민은 마을 발전기금의 성격이고 본인도 돈을 내고 물을 먹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을로 해서 기부금 좀 내라는 식이지. 물값이라는 걸 보다도 기부를 좀 해. 마을 발전 기금을 좀 내라는 그건데. 정선군은 지난해 관로 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4천만 원가량 예산도 확보했었다며 주민들의 합의가 문제란 입장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물이 필요한 마을 요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시설 관리도 마을 몫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여론적 합의안을 빨리 가져오면은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급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할 수가 있는데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외롭죠. 하지만 마을 합의를 담당했던 주민이 2번이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2년도도 한 번 냈고요. 23년도도 한 번 냈고요. 분에다가 읍에다가 해서 그걸 왜 돈 받고 팔게 당신네들은 하느냐. 그걸 왜 방치하느냐. 정선읍에만 소규모 급수시설이 40곳가량 되고 9개 읍면으로 넓히면 수백 곳에 달합니다.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선군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송이가 나던 곳이지만 지금은 병해충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숲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하라 기자입니다. 볼록 튀어나온 숲의 능선 부분이 모두 불에 탄 채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계곡에는 불탄 나무 아래로 연두빛이 물들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더 척박한 이 능선 부분에는 소나무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그 뿌리와 함께 송이가 자랐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송이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송이를 대체할 만한 게 좀 힘들어. 그러나 산불 뒤 황금알을 낳던 송이 소나무림은 이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이라 불탄 소나무를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재선충병 때문입니다. 굴삭기가 연신 불탄 나무를 파쇄기에 넣습니다. 종일 쉬지 않고 작업을 해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300톤. 파쇄장을 4곳까지 늘려 작업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불탄 소나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95% 정도 지역에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만 일단은 파쇄를 하고. 산불을 키우고 병해충에도 약한 소나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과거 척박했던 땅에선 소나무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전국의 조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무는 침엽수에서는 낙엽송과 편백, 화렵수에서는 상수리나무인데 5년 동안 세 수종 모두 70% 안팎의 활착률을 보였습니다.
토양의 양분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착률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따로 심지 않은 보호구역. 기존엔 자연적으로 소나무만 가득 자란 곳이지만 지난 2022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뒤 산림청은 이 자리에 화렵수를 식재하고 생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인 이곳 응봉산은 자연복원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일부 구조물이 들어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숲 가운데 소나무림을 포함한 침엽수림은 1980년 절반을 넘는 51%였지만 2015년에는 38%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참나무류를 포함한 화렵수림은 같은 기간 18%에서 33%까지 증가했습니다. 황폐한 우리나라 산지에서 가장 잘 자랐던 소나무는 비옥해진 토양에서 참나무류에게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지역 기업과 연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에 연결한 건데요. 김도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업과 대학 관계자들이 특허 기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가 개발한 새싹쌈 재배 특허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지금 다음 라인업 준비 중인 신제품이랑 회사의 이제 비전 쪽이랑 맞물렸을 때 이제 새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 대학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올해 처음 마련된 행사입니다. 190건의 대학 보유 특허가 공개됐습니다. 대학들이 가진 연관 기술을 묶어 이전받을 수 있고 사업화 전문 컨설턴트도 참여해 정부 지원 과제 연계와 사업 전략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책정된 기술 이전료는 하나에 500만 원. 기업 입장에서는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주의 한 신재생 에너지 업체는 강원대와 가톨릭 관동대가 개발한 풍력 발전 관련 특허 2건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저렴하게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좀 기술 R&D 기반의 기업들한테는 좀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판매 목록에 오른 특허 상당수는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대학은 특허 보유 비용 부담을 덜고 기업은 저렴하게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어 상호 이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학이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5개 기업이 특허 이전을 결정했고 20여 곳은 기술 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강원 전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20에서 60mm, 내륙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북부 동해안 5에서 20mm, 중남부 동해안 5mm 안팎입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64%대까지 오르고 오늘과 내일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어 이번 주 저수율이 70%대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강릉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64%까지 오르며 지난 6월 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저수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대관령 일대에 3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오봉저 수지 저수율도 이번 주 70% 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70%대를 기록했던 건 지난 5월 22일 70.7%를 기록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4년 만에 도화무에 물을 방류하면서 강릉시가 각계 인사 11명으로 꾸린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가 도수관로수 비상방류 중단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가뭄 위기를 벗어난 강릉시가 도화모 도수관로수의 비상방류를 중단하고 비상방류수의 수질이 영양 염류 농도가 다소 높은 3, 4등급으로 정수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질검증위원회 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수관로 비상방류수 15만 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앞으로 방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강원FC 홈 경기에서 고성군민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고 입장권 할인 혜택을 줍니다. 고성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장을 방문하면 본부석과 가변석 9,500원, 응원석과 일반석, 자유석은 8,500원으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고성 유소년 축구선수단 22명이 강원FC 선수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에스코트 퀴즈로 나서고 경기장 밖에서는 고성 명태축제 등 관광 소개와 해양심층수 등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고성군 홍보 부스도 운영됩니다. 동해시 묵호항과 묵호등대 농골담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7회 묵호등대 농골담길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묵호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동해시 묵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묵호의 푸른 바다와 수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마술 공연과 난타, 민속 공연,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묵호 지역 어르신 노래자랑도 마련합니다. 또 가운쓰기, 덕장마을 명태 그리기 체험과 스탬프 미션 이벤트 등이 준비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펼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공공녹색구매 이행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